요. 네. 자, 1월에 대한 최대값을 구해볼게요. C10에다가 클릭합니다. C10에 클릭. C10에 클릭했나요? 네. 그 다음에 위에 상단의 메뉴 홈에서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에 보면 자동 합계라고 있죠? 네. 그 자동 합계 오른쪽에 조그마한 화살표 클릭하시고, 네. 자, 그러면 아래쪽에 합계 평균 숫자 개수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최대값이라고 써져 있는 거 찾아주세요. 네. 최대값 클릭. 자, 그러면 는 하고 맥스 co 땡땡 c9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맥스가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고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최대값을 구할 범위가 들어가게 되는데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돼요? C5부터 C9 5부터 8. C5부터 C8까지여야 되죠. 노원까지니까. 그래서 잘못된 범위를 놔두고 다시 그냥 드래그를 하면 지워지면서 써져요. 그래서 C5부터 C8까지를 드래그 해주세요. 됐나요? 네. 그리고 나서 엔터. 됐어요. 자, 이번에는 C11에다가 클릭할게요. C11에 클릭. 했나요? 네. 자, 이번에는 1월의 최소값을 구해볼게요. 역시 자동합계 오른쪽에 조그마한 화살표 클릭하시고, 자, 그 다음에 최소값 C5부터 최소값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범위가 잘못 잡히죠. C10으로. 네. 그래서 C5부터 C8. C8까지 범위를 잡아줍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엔터하면 얼마 남아요? 370. 370만원. 범위 내에서 가장 작은 수가 1370이라고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최대값, 최소값 있죠? 네. 최대값, 최소값을 나머지 2월, 3월, 4월도 1월, 2월, 3월 다 전체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C10부터 C11까지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됐어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에다 올려놓고 마우스 포인터가 검정색깔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면 평균까지 쫙 당겨 봅시다. 그러면 각각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구해져서 나오게 되는데 어디가 가장 적죠, 선생님? 작으냐고요? 네, 합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디가 매출이 가장 작아요? 저기 노원. 노원이 제일 작죠? 분명히 우리 1월에는 강남이 최소값이었는데 점점 올라가더니 총합에서는 노원이 제일 적은 걸로, 그리고 인천이 매출로 가졌을 때는 가장 높은 걸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 값을 한번 수정을 한번 해봅시다. 엑셀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놓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값만 이제 변경을 하면 나머지도 값이 변경이 되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해줘. 그걸 지금 얘기를 우리 원장님 혼나야 되겠네.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혹시 원장님 옷 직접 해서 입으세요? 아니요. 돈 주고 사시서. 자, 그러면은 여기 매출 부분 인천에 720만 원인데요. 이날 알고 보니까 480만 벌었다. 그럴 수 있죠. C5에다가 클릭하고 480만 원으로 바꿔봅시다. 돈 쓰실 때 리듬감 있게 쓰시면 편해요. 00000. 이렇게 중간에 고쳐서 쓸 때는 이거 콤마를 내가 찍어야 되나? 안 찍어도 됩니다. 밖에다 내놓. 엔터 해야죠. 엑셀의 마무리 뭐예요? 엔터. 엔터다. 자, 그러면은 평균값 바뀌는 거 보이죠? 네. 합계값도 2100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2300이었는데 200만 원이나 주니까 이런 식으로 합계값까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오케이? 네. 요래서 쓰는 거예요, 엑셀을. 엔터를 했어요? 엔터를 했나요? 480만 원 쓰고 엔터 했나요? 선생님 마우스는 엔터가 아니죠. 지금 멘트 하고 있는데 안 돼. 선생님 마우스는 엔터가 아니라니까? 아니 이거 안 돼. 이거 하고 있어 왼쪽.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바뀌었잖아요. 아니 이거 저기 학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디옥을 더. 잘했어요. 평균값은 바뀌었잖아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 시트 하나 더 추가하고 교재 88페이지에 있는 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아래쪽에 시트 탭 더하기 눌러서 시트 추가해 줄게요. 했나요? 몇 페이지요? 88페이지요. 선생님 앞에 그 보면은 원자가 있는데 그거 손으로 써야 될까요? 안 써도 될까요?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됩니다. 오른쪽 끝에 있는 총 수강료 값은 쓰지 마세요. 네.
열너비 이렇게 글씨 잘리는데 열너비랑 힘 높이 조절할 때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열 머리끝 여기서 그치 사이에다 대고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거기 출력 형태와 최대한 똑같이 우리가 꾸며봅시다. 이런 걸 만들 줄 알아야 다른 것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파이팅! 자 B2부터 G2까지 표의 길이가 G열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B2부터 G2까지 병합을 할 거예요. B2부터 G2까지 블럭 잡았나요? 자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할게요. 가운데 맞춤을 하는데요. 불러고 잠깐만요. 가운데 맞춤을 누르라는 게 아니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라는 거예요. 가운데 맞춤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다른 거예요. 어머, 가운데 맞춤 눌렀더니 글자가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다시 되돌리기 하시고 다시 누르세요. 나갈 리가 없어요. 예, 아니요. 저기 뭐야. 병합하고 했더니 다시 제자리로 왔어요. 그쵸? 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과 가운데 맞춤은 다른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셀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가운데 정렬이 되었죠? 네. 자, 그 다음에 안에다가 이제 면색을 좀 진한 색으로 뿌려줄 거예요. 글꼴에 여기 채우기색 찾았나요? 채우기색 이용해서 색깔 진한 걸로 넣어줄게요. 됐나요? 그 다음에 맑은 고딕 오른쪽에 조그마한 화살표 클릭해서 글꼴은 취향껏 원하는 걸로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너무 크다. 16포인트로 바꿀게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글꼴색. 요거 가을에 빨간색 있는 게 글꼴색이에요. 이거 오른쪽에 조그마한 화살표 클릭해서 글자색을 취향껏. 저는 그냥 흰색으로 바꿀게요. 잘 안 보이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행의 높이를 조금 높여줄 건데 이게 낮아서 좀 작잖아요. 왼쪽에 행 머리글에서 2번이랑 3번 사이 선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위아래 화살표로 바뀌게 해주세요. 일단 되었나요? 자, 그리고 아래로 드래그 하면 이렇게 높이가 높아져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여기 베로니카 글씨 있죠? 이 베로니카 글자를 색깔을 바꿔줄 거거든요. 여기다가 더블 클릭해 줄게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베로니카 글자만 뒤에서 앞으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블럭이 잡힙니다. 잘 진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잡혀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글꼴에 보면 다른 거는 다 불이 꺼져 있는데 요것만 불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글꼴색을 취향껏 또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만 따로 블럭을 잡아서 바꾸실 수 있어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바꿔줄게요. 요런 걸 할 수 있다 정도만 알고 계셔도 돼요. 근데 잘 하진 않아요. 저도 일하면서.
불꽃의 색깔이 안 돼요? 블럭을 잡아서. 너무 잘 되는데요? 이거는 홍로피를 덜 높여서 너무 많이 확대해놨어요. 이렇게 작업하시면 어렵다 그랬죠? 전체적으로 저는 다 보이잖아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바깥쪽에 클릭해서 선택 풀어주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분류부터 G10까지 블럭 잡아주세요. 블럭 잡았어요? 네. 그 다음에 글꼴에 모든 테두리 클릭. 자, 그 다음 가운데 맞춤도 클릭.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다음처럼 이렇게 글자에, 그러니까 표 테두리가 들어간 거 볼 수 있죠? 네. 자, 이제 분류랑 총 수강료 부분 따로 범위 잡아줄게요.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글꼴에서 채우기 색. 깡통 그림의 오른쪽 화살표. 그리고 원하시는 색깔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초급 부분도 넣고 싶은 색깔 아무거나 넣으세요. 됐나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수강료와 총 수강료 부분 범위 잡아줄 거예요. F5부터 G10까지.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표시 형식에 보면 요 지폐 동전 그림 있는 거 있는데 요게 이제 회계 표시 형식이라고 앞쪽에 원자 넣어주는 겁니다. 요거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총 수강료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보이진 않지만 나중에 계산을 해서 넣으면 이 부분도 채워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제 아래쪽에 D12부터 G13까지 블럭 잡아주세요. 블럭 잡았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글꼴에서 요거 받점자 테두리,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맞춤도 눌러줄게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총합부터 평균 수강료 머리 부분만 범위를 잡고 잡았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채우기색 이용해서 색깔 채워줄게요. 다시 쓰세요. 따로따로 쓰셔야 되는데 다 같이 써놔서 그래요. 다시 쓰세요. 그리고 그림 누르시는 거지 옆에 화살표 누르는 거 아니십니다.
체육이생 머리만 넣자 그랬죠? 위에 머리 부분만 블럭을 잡고 색깔 넣으셔요. 선생님도 요거 다시 쓰세요. 최대 수강료 아니 이거 다 어디다 썼어? 이거 다시 쓰세요. 이거 최대 수강료 이거 다시 쓰세요. 각각의 셀마다 쓰셔야 되는데 다 같은 데다 때려 넣으셨어요. 다시 쓰세요. 엔터 하고 확인 열너비 넓히고. 근데 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어떻게 다 같이 쓴다는 거죠? 모르셔도 돼요, 선생님. 잘못된 걸. 잘못된 걸 알 필요는 없잖아. 궁금해. 아우라. 궁금해. 아니, 잘못, 아니, 이거. 왜 그러지? 아니 같은 셀 쓰지 말라고. 잘못된 걸 뭐하러 하려고 그랬어? 안 쓰면 최대 수강료만 쓰라고. 그 옆에다가 초원 쓰지 말고 초원도 써야지. 너무 잘하시는데 왜 잘못된 걸 알고? 최대 수강료. 번째를 어떻게 같이 쓰지? 선생님, 최대 수강료가 어디 셀에 써져 있어요? 이 12에 써져 있죠? 최소 수강료 어디 셀에 써져 있어요? F. F 13에 12에 써졌죠? 근데 다 여기다 썼어. 그거 어떻게 옆으로 넘어가야지. 열너비 좁아서 이렇게 되니까 넓히고. 아, 그래서 된 거구나. 너는 넓히고. 얼마나 답답할까? 네. 아까 그 얘기한 거야. 아까 처음에 쓸 때 이거 좁으니까 넓혀줘라. 글자 잘린 게. 아니, 네. 선생님 말의 속도가 못 따라가요. 그래서 놓치는 거야, 맨날. 아, 제 말이 빠르다. 초짜니까, 이게. 아이고, 큰일 났네. 아, 한번 시작하다가 이제 좀. 저 처음에 저도 배울 때 선생님 말을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면은 다행히 선생님은 유튜브에 올려주시잖아요. 그거를 집에서 보고 또 진도가 안 나가. 되돌리고 또 보고 되돌리고 또 보고 이래갖고 이해될 때까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아 이게 그 소리구나. 이제 그 다음에 와서 들으면 조금 낫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게 이게 유튜브 올려주시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유튜브로 많이 믿어요. 네, 나가지고 이게 안 들어와도 걱정을 안 해. 아, 유튜브 보면 돼. 이러고. 이게 자, 그러면 이번엔 총 수강료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총 수강료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보시면 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모집 인원에서 수강료를 곱하면 그치, 모집 인원에서 수강료를 곱하면 총 수강료가 나오겠죠. 저희는 수식을 이용해서 총 수강료를 구해볼 거거든요. 오케이? 15만 원 곱하기 20입니다. 응? 그렇지. 15만원 곱하기 20을 해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G5에다가 클릭을 하고요. G5에 클릭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는 할게요. 수식을 쓰실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는부터. 는 썼나요? 자,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이 어디 셀에 써져 있어요, 선생님? D4 D5죠, 5. D5. D5죠. 우리가, 선생님, 여기다가는 모집 인원에 대한 총 수강료를 구할 거잖아요, 초급에. 그러니까 D5가 곱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는 하고 D5를 클릭을 해줍니다. D5 클릭했어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가 어떻게 넣죠, 곱하기? 별 넣으면 되죠. 그래서 별 써주고.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총 수강료래. 수강료가 어디 써져 있죠? F. F5셀에 써져 있죠. 그래서 F5를 클릭을 합니다. 했나요? 그런 다음에 엔터.
자, 그러면 총 수강료 300만 원이 계산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요? 네. 자,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선생님? 뭘로 계산하면 될까요? 자동 채우기. 그렇지. 우리가 열심히 계산한 거는 자동 채우기로 채워 넣으면 돼요. 그래서 지오에다 클릭하고 오른쪽 아래에 채우기 핸들에다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포인터가 검정색깔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죠? 네. 그러면 아래로 드래그. 그러면 나머지 값이 다 계산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가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총원을 계산 한번 해볼게요. 총원이면 모집 민원의 총합을 계산해달라는 거죠? 맞아요? 네. 뭐 부신 거 아니죠? 응, 딱 부시는 소린데? 동전 떨어지고. 거기 학생이 쇠 같은 거 올려놨어요. 아, 거기 애기가 쇠땡이를 들고 와. 맨날 뭐가 쇠가 올렸다 내려서 아휴. 자, D13에다가 총원 구할 거예요. D13 클릭 다들 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합계를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합계를 구하는 방법 중에 수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지금 값이 좀 많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럼 일일이 더하기를 5번이나 써서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래서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자동합계라고 있죠? 자동합계 글씨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D5부터 D12까지가 계산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가요? 네. 범위 맞아요, 선생님? 아니요.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여야 되죠? D5부터 D10까지. D5부터 D10까지여야 되죠? 그래서 D5부터 D10을 드래그 해주십니다. 요렇게. 이렇게 이름 이렇게 왜 이렇게 막 동글동글 돌아가는 거가 있잖아요. 네. 그 이게 그 왜 밤에 그 문 닫은 점포들 왜 네온사인 같아요? 내연사에 돌아가는 거. 아, 약간 미용실 같고. 그왜 이렇게 틀 하나를 이렇게 해놓잖아요, 보통. 아, 그쵸. 돌아가잖아요. LED 등이. 생각이 나 이거 보면. 자, 그러면은 원하는 범위 잡았죠? 네. 자, 그리고 엔터 눌러서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총합 90 나오나요? 네. 자, 이제 자동 채우기 해줄 건데 90에다가 클릭을 하고요. 아, 자동 채우기?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한번 해봅시다. 지금 저는 여기다가 여기를 대더라고요. 이렇게 해보겠어요. 되돌리기 하시고요. 실수하셨으면 되돌리기를 빠르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확대하셔서 그래요, 선생님은 항상. 그러니까 자꾸 셀이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니까 전체적으로 안 보여서 계산을 할 때 자꾸 헷갈리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너무 크게. 자, 여기 D13에다 클릭했나요?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겁니다. 100% 오류 날 거예요, 선생님. 일단 해봅시다. 자, 자동 채우기를 하게 되면 최대 수강료 부분에 원래 최대값이 구해야 되지만 0이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에 지금 뭐가 들어가서 그런 거죠? 하나도 안 나와요, 저는. 뭐가 들어간 거죠? 여기 최대 수강료에 어떤 값이 들어가서 0으로 나온 걸까요? 요거에 대한 합계를 구해서 그래요. 여기 숫자 값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0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계산이 되는데 다음처럼 이렇게 열로 방향을 진행하면 오른쪽 방향으로 연속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오케이? 자,
자, 이거 잘못된 값이니까 E13부터 G13까지 블록 잡고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줄게요. 됐나요? 자, 이번에는 최대 수강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에다가 최대 수강료 구할 거예요. 수강료 중에, 총 수강료 말고 수강료 중에 최대값을 구해서 넣어봅시다. 자, 그러면 이 13에다가 클릭하시고 자동합계 오른쪽에 조그마한 화살표 클릭할게요. 했나요? 네. 자, 그리고 어떤 함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최대. 그렇지. 최대값을 클릭을 해줄게요. 최대값 클릭. 자, 그러면 범위가 이상하게 잡혀요. 어디로 잡혀요? 앞에. 총원에 잡히죠. 근데 우리는 뭐에 대해서 구한다 그랬어요? 수강료에. 선생님 뭐에 대해 구한다 그랬어요? 수강료에 최대값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자, 그럼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여야 돼요? F5에서부터 F10까지 범위 잡아줍니다. 됐나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얼마 나와요? 최대값? 40만원 계산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가요? 자, 근데 선생님 내가 만약에 넣었는데 요거 샵으로 나와. 왜 그럴까요? 샵으로 나오면 왜 그런다 그랬죠, 선생님? 칸이 작아서. 그렇지. 칸이 작아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디서? 열머리글. 열머리글에서 E랑 F 사이에다 놓고 더블 클릭해서 텍스트의 길이에 맞춰서 열의 넓이 자동 조절 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이번에는 최소 수강료 구해볼게요. 자, 자동합계 오른쪽에 조그마한 화살표 클릭하겠습니다. 자동합계 오른쪽에 조그마한 화살표 클릭. 이번에는 뭐 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최소. 뭐에 대한? 수강료에 대한. 자, 수강료에 대한 최소값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최소값 클릭하면 는, 민 하고 D13부터 E13까지 범위 잡히죠? 범위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수강료에 대한 최소값 구할 거잖아요.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범위 잡혀야 돼요? F5에서부터 어디까지? F10까지 범위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엔터. 그럼 얼마 나와요, 선생님? 15만원이 계산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런가요? 자, 이번에는 평균 수강료 구할 거예요. 근데 총 수강료의 평균값을 구해봅시다. 자, 그럼 총 수강료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선생님? G5에서부터 G10까지. 요거 머릿속에다 넣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할 거니까 자동합계 오른쪽에 조그마한 화살표 클릭하시고 뭐 눌러요? 그렇지. 평균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 잡나요? G5부터 G10까지 드래그. 되셨나요? 그리고 범위 잡았으면 뭐 눌러요? 엔터 눌러줍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쉬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